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23%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87%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중간했습니다만은 어제 시장이 많이 상승했죠. 그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 2주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정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 재료를 볼 때, 이제 긴축 재료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밤에 미국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았어요. 시장에서는 한 2%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로 나와버린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1.1%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미국에서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시차를 두고서 이때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서 그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뭐 기준금리를 그동안 올렸고 그 결과 이제 경기가 침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가 이렇게 시장 예상보다 더 나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긴축은 정말로 이제 끝났다, 하나의 어떤 신호로 해석하면 됩니다. 5월달 들어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그게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마지막이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지부를 딱 찍고요. 오늘 찍은 겁니다. 찍고 앞으로는 경기가 시장의 중심으로 우뚝 들어서게 되겠죠. 그런데 경기가 시장 중심으로 들어서면은 뭐 시장에서 뭔가 뭐 돈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뭔가 하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기가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빠질 거죠.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산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런 재료도 없이 계속 시장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뭐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내겠죠. 그럼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에서는 뭐 가장 그래 돼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의 전기전 접종 계속 매수하고 있고 또 자동차 업종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이 전혀 다른 것 같아도 사실 뭐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점점 IT 기술이 이 자동차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 뭐 재고가 어떤지 뭐 서로 각국이 반도체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전략 산업으로 보고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뭐 유럽은 유럽대로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뭐 아직 그게 완전히 다 정립이 되려면 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가운데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와 자동차를 이렇게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IT 쪽으로 볼 때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하나 살아있는 게 오르지 않고, 그다음 2차 전지도 올랐고 뭐도 다 올랐지만 살아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뭐 자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오픈 API라고 해서 지금 챗GPT 같은 거 있죠. 그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먼저 나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구글이나 다른 데서도 치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 반도체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서 작업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와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오픈 API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 김에 좀 더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이제 경기가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 외환시장 움직임 잘 봐야죠. 그럼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돈을 빼는 게, 저는 추정을 할 때 4월달에 배당이 많이 나와서 그걸 본국으로 가져가느라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정말로 이게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만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배당 시전, 이게 지금은 충분히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되는데, 만약에 5월달에도 이런 식으로 빼가고 6월달에도 만약에 이렇게 빼간다면 그때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환율이, 그러니까 해외로 돈이 달러가 빠져나가는 게 배당 때문이다, 이렇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경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게 지금 무역 수지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계속 지금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게 4월 이후에 5월달, 6월달에도 계속 위안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경기에 대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좋지 않게 보고 있다. 그럼 그게 좀 나아지려 그러면 이 무역 수지의 개선이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지금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지금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율과 무역 수지 동시에 우리가 좀 더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참, 일주일 내내 영향을 미쳤던 재료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작전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싸다고, 예전에 이 가격에 비해서 싸다고 많이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칼날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올랐던 자체가 기업이 좋아서 올린 게 아니라 돈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떨어진 바람에 물량을 처리하지 못한 악성 매물들이 엄청 지금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려 그러면 이 매물 수화를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에 또 기관들도 들어가 있을 건데 개인하고 또 기관들하고 달리 개인도 손절하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버리자 하면 손해가 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관 매물이 또 튀어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싸다고 해서 덥석 그렇게 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멀리 보면 10년 동안 이 종목들은 없는 걸로 생각해라. 이 기업한테 미안한 일입니다만은 아예 관심권에 두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마 주식 종목 이래 쭉 돌려보다 보면은 한때 테마 형성돼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진짜 10년 정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한번 잘못 물리면 골로 가는 겁니다. 인생이 한 1000년 정도 살면 10년 물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경제활동 시작해서 고작 한 30년 하면 많이 하는데 40년 하기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10년을 갖다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돈에 묶여서 보내본다 그러면 그건 정말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작전주, 테마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주 실력이 좋아서 잘 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진짜 잘 치는 사람들은 따박따박 친다 그러죠. 따박따박. 크게 욕심 안 내고 따박따박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크게 흔들림 없이 자기 성적을 갖다 그대로 냅니다. 우리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치투자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해보지 않고 순환매매하면서 그냥 따박따박 조금씩 계속 묵다 보면은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요. 어느 순간 복리를 갖다가 맞이하게 된다고요. 그 복리라는 친구를 갖다가 같이 만나서 같이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느린 것 같아도 저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 종목들 가족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노심초사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주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 보면은 외국인들 괜찮았습니다. 이 전기전자 많이 들어왔죠. 분명히 지금 시장에는 특별한 재료가 없어요.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 계속 적자 중입니다.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앞으로 반도체 경기 괜찮을 거다,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야기하는데 그럼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 코인 시장이 잘 돼가지고 채굴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핑계거리가 있었죠. 그럼 지금 코인 난리 났잖아. 지금 누가 코인 하냐고. 그러면 이 반도체 수요를 이끌 만한 전방 뭔가 있어야, 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은 이제 오픈 API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끌어 갔다면 지금은 또 이게 이끌어 가도록 그냥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픈 API, 챗GPT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런 이슈가 주식시장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오늘은 8개가 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 있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주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작전주 이야기에서 계속 나올 건데, 하여튼 이번 일의 작전주 관련해서 일어나는 보도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투자하면서 자주 뭐 경험도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에 빠져나갈 때 작전주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막판에 재수 좋아서 이번에도 그런 분이 있죠. 운이 좋아서 가다가 폭락하기 이틀 전에 팔아서 600억을 챙긴 분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다 뭐 보는데 투자자로서는 뭐 누구나 다 꿈꾸는 일을 갖다가 그분이 해냈습니다. 우리도 저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지요. 근데 누가 저런 사람이 되겠어요? 최근에 이렇게 일어나는 작전주 중간중간에 작전 안 했더라도 오르기 때문에 사고 판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럴 때 나간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시장이 과열될 때도 우리가 뭐 분명히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이 시점에 재수 좋게 이틀 전에 폭락하기 이틀 전에 파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은 드물다. 그럼 여기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아마 이 정도 사람들이 관계됐다 손 칩시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정말로 눈꽃만큼이나 작은 사람들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다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번 하여튼 일어나는 일들 계속 공부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욕심내지 않고 노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지난밤에 미국 경제 성장률 그 발표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로 그동안 긴축이 끝나간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선 껐다고 보면 돼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의 중심은 경기가 될 거다. 그리고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건데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운송장비업종 외국인들이 모아가는 거 보면은 예전에는 코인 시장이 반도체 어떤 수요의 전방 산업으로서 뭔가 거론이 됐다 그러면은 이번엔 오픈 API가 반도체를 갖다가 수요를 일으킬 만한 전방 산업으로서 치고 나가면서 반도체 관련주도 쭉 올라가면 또 시장도 올라가겠죠. 또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